안녕하세요. 삼원북수 승강기 기능사 용쌤입니다. 이제 전기로 들어왔군요. 그쵸? 전기는 앞에 있는 과목하고 여기서 난이도가 아마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난이도를 10점 만점에 5점이라고 잡는다면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한 15점쯤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보통 우리가 용어만 좀 알고 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기기사하고 전기기능사 하기를 한 10년을 했는데 보통 전기 처음 배우러 오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원래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들었는데 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게 되는데 원래 다 증상이 그래. 증상이 대부분 처음 들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두 번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세 번 들어도 여전히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못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갑자기 좌절을 하게 돼. 좌절을. 아이씨 너무 어려워서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걸 만드신 분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나오는 법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페르데이, 오hm 이런 아이씨들은 당대 천재들이 천재들. 그러니까 이 천재들이 만든 거를 내가 한 번 듣고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이 천재예요. 그죠? 제가 전기기사를 땄지만 전기기사를 한 10년도 넘게 전에 땄는데 전기사 땄으니까 내가 좀 알겠지가 아니고 여전히 몰라요. 대신에 이제 문제를 풀 줄 아는 수준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는 수준이 전기기사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모르니까 진짜 내가 모르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는 이것이 나오니까 나는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풀면 답은 나오더라 만 가지고 접근을 좀 해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멘붕이 와가지고 앞에서 잘 나오다가 이제 여기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학업 의욕이 뚝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초에 승강기 동전의 기초전기 해가지고 전기의 기초에 대해 알아본다라고 써놨는데 꿀합니다. 기초가 아니에요. 전기의 기초는 기초가 아니고 거의 뭐 전기의 뭐 고전 물리학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수학으로 이루어진 뭐 이상한 걸 하나 볼 건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명을 가르쳐 봤는데 전부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반에 100명이 앉아 있어도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일단은, 자, 문제,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 자, 그래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용어인, 대전을 한번 볼게. 이 대전이 뭐냐, 그러면, 전기를, 띠는 물질을 대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기를 띠는 물질을 대전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우리가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정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겨드랑이에다가 책받침을 막 비비면, 어떻게 돼? 이 책받침에 정전기가 생기죠.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머리에 대부분 알잖아요. 머리카락이 붙더랍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대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대전이란 것은 네, 대전이란 것은 두 종류 물체 뭐예요? 책받침하고 옷이겠죠. 이거를 두 개를 마찰 비볐습니다. 비볐더만 한쪽에는 책받침을 예를 들면 책받침 쪽에 플러스 전기가 생겼으면 다른 쪽에는 옷 쪽이란 얘기죠. 옷 쪽에는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 전기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면 이 둘이는 달라붙을까요? 서로 밀어낼까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달라붙고 플러스끼리나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죠. 요거를 첫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가까이 되면 서로 밀어냅니다. 그다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도 가까이 되면 밀어냅니다. 근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가까이 되면 달라붙어요.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 성질을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전기를 띠게 되면 한쪽이 플러스나 한쪽이 마이너스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들은 달라붙을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는데 같은 극이면은 서로 밀어내고 반대 극이면은 서로 달라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먼저 성질을 하나 이해를 해둡시다. 그래서 우리가 옷에 책받침을 비비면 옷하고 책받침이 전기를 대전되죠. 그래서 이 옷과 책받침이 전기가 생긴 거를 대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된 물체다라는 뜻입니다. 대전체가 돼서 여기가 정전기가 발생인 거죠. 그렇죠? 자, 이 현상을 뭐라 부른다? 대전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전 유도인데, 자, 우리가 대전이 되어 있지 않은 비대전체. 얘가 뭐냐 그러면 머리를 예를 들어서 머리가 사람 머리가 있어요. 이 사람 머리가 전기를 띠고 있지 않겠죠? 대전체에 대전된 대전체. 얘가 책받침이에요. 책받침은 이렇게 머리 가까이 됐어요. 그럼 책받침의 이미 플러스로 대전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전기가 플러스로 대전이 돼 있어요. 를 가까이 접근시키면 어떻게 돼? 당연히 머리카락이 이렇게 붓기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머리카락이 책받침에 붙는 현상이겠죠. 책받침에 왜 붙어? 우리가 머리카락이 책받침에 왜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책받침을 댔으니까 붙죠. 이러면 무식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은 책받침이 플러스면 머리가 뭐다? 마이너스니까 붙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아까 좀 전에 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플러스끼리나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낸다 했잖아요. 그럼 붙었다는 얘기는 한쪽이 플러스면 나머지 한쪽은 마이너스란 뜻이 되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접근시키면 비대전체가 어디입니까? 머리가. 그쵸? 대전이 돼서 뭐가? 마이너스가 띄었다는 얘기죠. 대전체가 되는 현상. 그쵸? 이제 머리가 마이너스 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전된 책받침을 머리에 대면 뭐다?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현상을 정전기가 여기 있었는데 책받침에 있던 정전기에 의해서 머리에 정전기가 또 생겼죠. 이걸 갖다가 정전기가 유도돼서 생겼다 해서 정전유도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이 왜 분대했어요? 머리카락이 붙는 이유는 책받침을 대으니까 붙지. 이러면 무식한 사람. 머리카락이 붙는 이유는 머리에 마이너스 전기가 생기든지 플러스 전기가 생겨가지고 책받침하고 서로 극성이 다르니까 뭐한다? 붙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걸 하나 더 물어볼게. 여기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의 N극을 쇠에다가 이렇게 쇠구슬에 갖다 댔더만 쇠구슬이 탁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쇠구슬이 붙을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 하겠어요? 당연히 쇠니까 자석에 붙죠. 이러면 무식한 사람, 그럼 배운 사람은 어떻게 돼? 그거는 쇠가 S극이 됐다는 얘기죠. 무슨 말 얘기죠? 아까 머리가 왜 붙었어요? 머리가 마이너스가 돼서 붙은 거죠. 그러면 N에다가 뭐가 붙어요? S가 붙어야 되니까 쇠가 붙다는 얘기는 쇠가 뭐가 됐다? S극이 된 겁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돌은 안 붙어요? 그러면 돌은 S극으로 자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쇠가 자석에 붙었다는 얘기는 쇠가 자석이 되어서 S극을 띠므로써 N극에 붙어있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 똑같아. 우리 자석이나 전기는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죽 했으면 이름이 전기학도 아니고 자기학도 아니고 전자기학이라고 되겠어요. 그쵸? 우리가 전기학이란 과목도 없고 자기학이란 과목도 의미는 없어요. 합쳐서 항상 전자기학 이래 불러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 책받침에 생긴 전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가 이제 남죠. 책받침에 전기가 생겼어요. 정전기지만 전기가 생겼습니다. 그 전기를 뭐라고 부를 건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이제 거기는 전기를 가진 입자들이 모여 있겠죠. 전기를 가진 입자들을 그 전기가 입자들을 갖다가 Q라고 부르고 얘들이 모인 양에 따라서 Q의 값이 커지고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한 개 모인 게 있고 한 수백 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값을 뭐다? Q라고 합니다. 단위는 뭐예요? 그러면 쿨롱이라고 불리고 얘가 전기라는 뜻이에요. 전기는 뭐예요? 그러면 Q를 말합니다. Q. Q를 말해. 이 쿨롱은 사람 이름입니다. 쿨롱의 아저씨. 뒤에 보면 쿨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쿨롱 아저씨 이름이에요. 그쵸? 근데 이 Q는 가만히 있으면 Q가 돼.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우리 정전기는 정자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를 정적이라 하죠. 움직이면 동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쵸? 우리가 정전기는 움직이지 않는 전기라는 뜻이겠죠. Q가. 근데 만약에 Q가 움직이면 어찌 돼? Q가 움직이면 동전기가 되는 게 아니고 전류가 됩니다. 우리가 전류는 뭐예요? 그러면 전기가 전선을 타고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러면 이 Q라는 전기를 띤 물질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U자를 쓴 이유가 물처럼 흐른다. 전기가 물처럼 흐른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가
가만히 정지하고 있으면 몇 킬로 갔어요? 그냥 빵 킬로미터를 갔겠죠. 그런데 달리기 시작하게 되면 시속 20km로 달리면 어떻게 돼? 20km per hour 이렇게 표시하죠. 우리가 시속 20km는 뭐다? 1시간에 얼마를 달린다? 20km로 달린 거죠. 이거는 1시간 동안의 간거리 20km를 시간 1hour 1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밑에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이동하는 걸 표시하게 돼. 이동하는 걸. 마찬가지로 이 정전기 Q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정전기인데 얘가 움직였으니까 뭘로 나누면 된다? 그렇죠.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 I는 시간분의 Q가 됩니다. 이해가죠? 마치 속도와 똑같죠, 시기. 그래서 단위가 쿨롱 퍼 세크가 돼. 이 세크는 초입니다, 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단위를 초로 봤을 때 초입니다, 초. 이게 초 단위에요, 초 단위. 그래서 우리가 전류란 전류 암페어라는 것은 시간당 흘러간 전기량이라고 전하량이나 전기량은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 그래서 t를 넘기면 역으로 q는 뭐다? 전류에다가 곱하기 시간으로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전류 I는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이고 역으로 전하량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식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요거 전기라는 게 있는데 뭐예요? 그러면 Q예요. Q는 가만히 있는 전기입니다. 얘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전류가 되죠. 전류는 시간당 움직인 전기 이렇게 보신다 했죠. 그죠? 요 식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Q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본 적 있어요? 쿨롱? 없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들고 다니는 핸드폰들이 대부분 쿨롱을 쓰고 있어요. 진짜예요?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자, 왼쪽에 위에 보시면 휴대폰 배터리 용량이라는 글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자, 휴대폰 배터리 용량. 자, 첫 번째 우리가 내가 보조 배터리를 하나 샀어요. 샤오미 거 보조 배터리를 샀는데 용량이 1000mAh 그걸 기준 잡아봅시다. 자, 우리가 샤오미 보조 배터리 샀는데 1000mAh라고 용량에 표시가 돼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1000mAh, mAh는 1000분의 1이죠. 그러면 이게 10A 맞죠? 1000mAh는 10A입니다. 곱하기 hour 곱했으니까 1hour로 곱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10A 곱하기 1A, 1시간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얘는 10A에다가 곱하기 1시간은 3600초죠. 세크죠. 초로. 그러면 얘는 곱해서 36000 암페어 세크가 되겠죠. 그쵸? 요게 바로 뭐예요? 아까 Q는 우리 IT 해가지고 단위가 암페어 세크였죠. 이게 초였으니까 초.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위를 Q 쿨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샤오미 보조 배터리 1000mAh는 얼마다? 36000 쿨롱하고 같은 값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가 안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용량이. 전기가 그 안에 모여 있잖아요. 그쵸?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정전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개념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6000 쿨롱이다. 그래서 친구가 네 세조 보조 배터리 하나 샀네. 용량이 얼만데? 가만 보고 있다가 36000 쿨롱이야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알아들으면 전기를 배운 사람, 못 알아들으면 무식한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2만짜리는 어떻게 돼? 샤오미 보조 배터리 2만 mAh를 샀으면 용량이 얼마예요? 물으면 72,000 쿨롱쯤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1000mAh 그러니까 10A죠. mAh로 쓰게 되면 1시간을 쓸 수 있는 양이죠. 그런데 얘를 1000mAh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 10시간을 쓸 수 있겠죠. 왜? 곱하면 같잖아요. 그러면 얘를 100mAh로 쓰게 되면 몇 시간을 쓸 수 있어요? 100시간을 쓸 수 있죠. 그쵸? 반면에 10mAh로 쓰게 되면 1000시간을 쓸 수 있죠. 그쵸?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요거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배터리가 충전한 다음에 그 핸드폰을 충전시키고 그 다음에 들고만 댕겨. 그러면 배터리가 어떻게 돼? 오래 가죠. 왜 오래 갑니까? 그냥 10mAh로 적게 썼으니까 1000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꺼내가지고 오락을 하기 시작해. 오락이 전류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오락을 한다든지 뭔가를 하게 되면
만 미리암페어 정도 전류를 계속 빼쓰는 거예요. 계속 이동을 시켰으니까 얼마 정도 쓸 수 있다? 1시간이면 앵구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잘 안 쓰니까 들고만 다니니까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한 며칠에 한 번씩 충전하는데 젊으신 분들은 수시로 핸드폰 꺼내갖고 오락을 하죠. 그러니까 수시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용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 용량이라고 돼. 핸드폰 배터리 용량.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용량을 쿨롱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전기력선이 등장하는데 여기 우리 시험에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면 괜찮은데 전기력선이 있습니다. 자, 전기력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기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전기력. 전기력이 뭐예요? 그럼 아까 책받침을 머리 대면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붙었죠. 머리가 왜 붙을까요? 그거는 전기가 땡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땡기는 힘에 의해서 땡기지는 힘을 나타내는 선을 전기력 선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머리가 있고 머리에 책받침을 댔을 때 머리에서 책받침 여기가 플러스면 머리가 마이너스 된다 했죠.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기력 선을 전기력 힘을 가하는 것을 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선의 힘에 따라서 머리카락들이 딸려가는 거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선들을 전기가 땡기는 힘에 의한 선으로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머리카락에 따라서, 만약에 어떻게 돼? 사람 머리가 있는데 책받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만약에 머리가 플러스고 책받침이 마이너스면, 이렇게 해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가는 걸로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겠죠? 이 무슨 머리카락에 가는 힘이 사람 눈에 보입니까? 지구가 사람을 땡기는 힘이 있겠죠? 우리가 뭐라 불러요? 중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중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전기력도 보이지를 않지만 우리가 그냥 그런 방향으로 땡기는 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력선의 첫 번째 성질. 자, 얘는 양에서 출발해서 음으로 가는지, 음에 출발해서 양으로 가는지, 비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안 보이니까 양하고 음도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대부분 뭐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죠. 우리가 높은 데에서 물이 흐를 때 물은 플러스, 높은 데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 플러스가 있는데 어머니 마이너스가 있으면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이 어머니 주머니로 가잖아요. 그쵸? 그것도 자연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자연의 법칙을 보서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혹시나 얘를 정으로 놓고 정전화해서 얘를 부전화로 간다 해서 정부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시험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전기력선의 접선의 방은 전기장, 전장은 전기장을 말합니다. 전기장 방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어떻게 돼? 땡기는 방은 이쪽이죠. 사람이 여기 있어도 땡기는 방은 이쪽이죠. 그쵸? 항상 이 방은 어디로 가요? 지구의 중심으로 가는 형태죠. 그쵸? 그러니까 요 방은 뭐다? 이 면에 대해서 직각이죠. 이렇게 직각인 방이 되죠. 요런 걸 잠깐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플러스가 요거 보면 되겠다. 저기 Q에서 마이너스 Q로 이렇게 전기를 쏘겠죠. 쏘는데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연결하면.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의 방향은 일로 보고 있고 요 부분의 방향은 일로 보고 있죠. 요 부분의 방향은 일로 보고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전기적 선이 이렇게 휘어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직선들이 이렇게 모여서 곡선을 이룬 거와 똑같죠. 이런 식으로 직선들을 쫑쫑쫑쫑쫑 연결 붙이면 우리가 모든 곡선은 직선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한 직선이 뭡니까? 접선이죠. 요 직선 한 개 한 개는 요 곡선 면에 붙어 있는 접선에 가깝죠. 이 접선의 방이 전기장, 이 전기장을 나타내는 이 방, 화살표 방하고 같죠. 그래서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전기력선은 도중에 만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가다가 끊어지거나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전기적 힘이 약해지거나 줄어들 수는 있어도 만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교차하지도 않겠죠. 이 선하고 이 선이 서로 만나지도 않겠지만 서로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차를 해? 교차라는 것은 하나 일로 지나갈 때 하나 일로 지나면 이게 교차죠. 그래서 둘 다 만나지도 않는데 교차할 가능성도 없죠. 그 다음에 5번은 전기력선은 표면과 등전이면의 수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기력선은 넓은 의미의 표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요 놈의 표면을 요만큼을 잘라다가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기는 보통 표면에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력선을 쏠 건데 전부 다 어떻게 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플러스니까 이 전기력선도 한번 플러스에 플러스끼리는 서로 만나질 않고 밀어내겠죠. 그 개념상. 그러면 얘들이 일정 간격으로 밀어내는 게 제일 힘이 균등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요 모양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전이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표면이고 그러니까 등전이면은 일정 거리만큼 갔을 때의 면을 보통 등전이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전위 개념이 여러분 지금 없죠. 그래서 참고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이 났어요. 불을 Q라고 놓을게요. 여기가 불을 에너지라는 개념은 불이 뭐예요? 우리가 에너지죠. 불 에너지인데 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불처럼 에너지라고 보시면 Q를 불로 볼게요. 그죠? 그럼 우리가 불의 표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1m를 떨어지면 어떻게 돼? 온도가 불에 좀 멀어졌으니까 온도가 좀 낮아지겠죠. 90도로 보겠습니다. 다시 1m를 떨어지면 온도가 또 낮아지겠죠. 한 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우면 불 가까이 가면 뜨겁고 불에 좀 멀어지면 조금씩 안 뜨겁죠. 그런 형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에서 에너지가 멀어질수록 작아지겠죠. 그렇죠? 요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 근처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작아지죠. 그렇죠? 요걸 갖다가 전위라고 불러요. 전위는 온도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걸 V라고 하고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전압이 V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전압은 전위차를 말해요. 전위차. 그러니까 전위의 차이를 가진 거를 전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위, 그냥 위치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전이라고 보겠어요. 자, 그러면 요 구간은 요 방향으로 가면 어찌 돼? 불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1m 갈 때마다 10V씩 전위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10V per 1m, 메다당 10V의 전위의 변화가 생기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전기장의 세기 E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게 보통 전기장 세기 또는 전장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장의 세기 E는 뭐다? 단위가 볼트 퍼 메다가 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전하는 전기가 있다는 전기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이게 순수하게 불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위는 거기서 일정 거리 떴을 때 받는 에너지 양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1m당 10V씩 변화가 생기죠. 이걸 전기장의 색이라고 E라고 칭합니다. 요 세 가지 먼저 이름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Q와 V와 E를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용어 자체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m를 떨어지면 90도 되죠. 90도 전위가 여기도 1m를 떨어지면 90도 되겠죠. 여기도 1m를 떨어지면 90도가 되겠죠. 그럼 요 점, 이 점, 이 점 세 개의 전위는 어떻게 돼? 똑같죠? 이게 등전이면이에요. 그래서 요걸 점점점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일정 거리를 띄운 면이 하나 생기죠. 요 면이 전위가 같은 면이다 해서 등전이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수직으로 이렇게 튀어나왔겠죠, 개념상. 그래서 표면도 등전이면하고 같죠. 왜? 표면이 만약 여기가 100도다 이라면 요 표면도 100도겠죠. 그죠? 요 표면도 100도겠죠. 전부 다 표면도 똑같은 100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등전이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과 등전이면은 수직이고 따라서 표면하고 등전이면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 되죠. 그 다음에 6번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이 어떻게 돼요? 요 구간은 전기력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요만한 공간을 이렇게 가졌을 때는 어떻게 돼? 전기력선이 두 개 지나가죠. 반대로 한 이쯤에다가 똑같은 공간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니까
요 안에는 지금 전기선이 몇 개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같은 면적을 잡았을 때 면적, 우리가 밀도라는 게 뭐다? 밀도라는 게 우리 같은 면적으로 나눈 거죠. 인구 밀도는 인구수를 면적으로 딱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인구 밀도잖아요. 그렇죠? 면적으로 나눈 게 밀도입니다. 그래서 전기선의 밀도는 동일한 면적을 잡았을 때 전기장의 양, 그러니까 전기선 두 개 들어있죠. 이거는 전기선이 안 들어갔죠. 그러면 어디다? 여기가 훨씬 전기장이 세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럴 때의 전기장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전도체의 내부의 전기선 빵입니다. 대전도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도체가 대전이 돼야 안 돼. 우리가 책받침은 비비면 대전이 됐죠. 그 책받침이 뭐기 때문에? 도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도체면 전기가 흐르는 물질인데 책받침은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거기 정전기가 모인 거예요. 그러면 대전도체는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개념이 이래 됩니다. 대전도체는 쇠구슬인데 쇠구슬은 전기가 흐르죠. 그래서 얘를 땅에다가 접지를 해요. 그 다음에 책받침을 댑니다. 그럼 책받침이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생기겠죠. 왜? 달라붙으려니까. 이렇게 아까 머리카락처럼 생깁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이 접지된 부분을 따고 땅으로 나가버려요. 이 상태에서 이 접지된 부분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책받침을 치우면 구슬 안에는 뭐가 남는다? 플러스가 이렇게 4개 남게 되겠죠. 근데 플러스끼리는 붙어요, 밀어요? 민다고 그랬죠. 미니까 가운데는 안 모이고 서로 바깥쪽으로 밀리당하겠죠. 서로 밀어가지고. 그쵸? 이렇게 만든 이놈이 대전도체입니다. 그럼 대전도체는 우리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력선은 우리가 여기가 플러스에서 여기로 쭉 선다고 봤을 때 전위가 어떻게 돼야 돼? 전위가 계속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그쵸? 근데 야는 여기도 100도고 표면이니까 여기도 표면은 100도죠. 여기도 표면이 100도니까 여기서 어떻게 쏴가지고 줄어드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데도 없죠. 얘들도 보면 알겠지만 표면에서 쐈을 때 요만큼 1m 갈 때마다 90도, 80도, 70도씩 줄어들죠. 근데 얘는 안에서는 아무리 쏴다 이쪽 맞은편 표면이 100도이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전기력선이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도체 내부는 전기력선이 빵입니다. 역시나 전기장도 빵이죠. 왜? 전기장의 세기가 뭐니까 전기력선의 밀도인데 전기력선이 빵이니까 당연히 전기장도 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전도체의 내부는 해가지고까지 끊었을 때 첫 번째는 전기력선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장의 세기, 전기장의 크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위는 있어요. 전위는 우리가 밖에가 요 표면이 100도면 요 안에도 몇 도로 봐야 돼? 100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표면 전위랑 같습니다. 전위는 표면 전위와 같아요. 요 세 개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거는 전기기능사하고 전기기사 쪽에는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두고 마지막 전기력선은 불연속이다. 그쵸? 우리가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돌아갑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와서 마이너스 온 다음에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연결 안 되고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오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정연수는 불연속. 끝이 났어버려요. 끝이 났다는 뜻이에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이 전기력선의 개수를 전기장의 밀도라 했는데 요놈을 어떤 가우스의 법 정리라고 보는데 여기 우리가 전기력선의 밀도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력선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좀 이따 나오는데 전기력 선수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를 얼마로 보느냐 그러면 입실론분의 Q개로 봐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전기력선의 개수에다가 전기력선의 밀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면적을 나누면 되죠. 입실론분의 Q에다가 면적 S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나누는 거죠. 그쵸? 이게 나눈 겁니다. 나눈 거. 곱하기 S분의 1은 S로 나누기 이거하고 나누기 S가 같은 거예요. 입실론분의 Q에 나누기 S나 곱하기 S분의 1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이 뭐다? 전기장의 세기니까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를 E라고 한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하나 성립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S를 한번 넘깁시다. S를 1로 넘기면, 그렇죠? 그럼 입실론분의 Q개는 E 곱하기 S가 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전기장 곱하기 면적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 갖다가 적분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입실론분의 Q개가 돼서 요 식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요거랑 이거는 같은 거예요. 적분은 뭐냐 그러면 적분은 면적구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면적분을 해버리면 이 면적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면적의 크기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기능사 쪽에서는 미적분을 안 해. 그렇죠? 전기기능사도 미적분이 나오면 안 돼. 원래 기능사 수준에서 미적분을 잘 안 하는데 이런 식들이 한 번씩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적분은 뭐예요? 그러면 곱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E 곱하기 S 전기장 곱하기 면적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분은 뭐예요? 그러면 나누기예요. 우리가 DT분의 DI가 있다 그러는 게는 요거는 개념상 전류를 시간으로 나눈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보통 기능사 쪽에서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도 보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미적분 모양이 뭐냐 그러면 요게 미분 모양이고 요렇게 붙은 요놈이 적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하고 적분 모양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해도 뭐 관계는 없어요. 뭐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전기에 대한 것을 알아봤는데 되게 뭘 많이 한 것 같죠? 되게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